안녕하십니까, 모성은입니다. 경자년 설날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 올립니다. 과세 잘 쉬셨습니까? 이번 설날을 계기로 앞으로 모성은의 모모TV를 시작할까 합니다. 일주일에 한 편 또는 두 편 정도 제작해 올릴 계획입니다. 제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를 전공했고 지역개발 그리고 도시개발 등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경제나 도시개발 등이 중점을 이루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슈는 지역 이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게는 포항 지진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공동대표이기도 하지만 지진 초기부터 그 지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알고 있는 대다수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포항 지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눌 대화는 다양합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경과 과정, 그리고 어떻게 규명됐는지, 특별법은 어떻게 제정됐는지, 그리고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최근 포항시가 포항시 전역에 뿌린 자료가 있습니다. 특별법을 설명하기 위한 전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포항시가 제작해서 만들어 뿌린 자료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최근 포항시가 제작해서 포항시 전역에 뿌린 홍보 전단지입니다.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전단지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내용입니다. 제일 말단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Q&A, 질문과 답변하는 형식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이렇습니다. Q,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소송으로 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포항시가 답변을 합니다. 통상 지원금을 받게 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동일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특별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특별법 조문과 직접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이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포항지진 특별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2019년 12월 31일 제정됐고 법률 제 16,860호로 되어 있습니다. 1686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제34조 1항과 3항입니다. 먼저 법 제34조 1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4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1항, 국가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책임은 소송, 즉 민사소송에 의해서만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책임은 즉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특별법에서는 방금 읽으셨듯이 소송으로 확보한 즉 민사소송으로 확보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법 제34조 제3항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34조 3항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항 지진 피해를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좀 깁니다. 길다 보면은 혼동스러운데요. 제가 줄을 밑줄을 쳐 놓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제금, 즉 특별법에 의해서 구제지원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그 범위 내에서 대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위라는 말이 생소합니다. 군대에서 계급의 소위, 중위, 대위가 아니고 대신한다, 대체한다 이 뜻입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대위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대위란 대신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조항에 나와 있듯이 분명히 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서 확보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만약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원했더라도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이길 경우 즉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경우 다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구제지원금 즉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따라서 포항시민에게 어느 특정 시민에게 1,000만 원의 구제금을 지원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미 지원했습니다.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이 시민이 2,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은 대위하고 퉁친다는 겁니다.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1,000만 원만 배상한다. 그런 뜻이 바로 특별법 제34조 제3항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 제34조 제3항입니다.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줄쳤습니다. 마지막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이해하셨습니까? 분명히 특별법에는 제34조에서 1항, 제1항 그리고 제3항에서 분명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 되어 있고 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고 나머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착오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포항시는 어디서 이 실수가 발생한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포항시의 공무원이 대위한다라는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대위한다, 대신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궁금증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착오일까? 포항시의 과연 실수일까? 왜 그러냐면 실무자가 문서를 만듭니다. 지금 포항 전역에 뿌려진 팜플렛, 전단지는 포항 시민 모두가 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혼자서 결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중요한 문서는 실무자가 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포항시 팀장이 6급이에요. 6급 공무원에게 보고를 하면 그 팀장이 결재를 처음 사인을 합니다.
그 6급 팀장이 다시 5급 과장에게 또 결제를 올립니다. 5급 과장은 다시 4급 국장에게 결제를 올립니다. 그 국장은 다시 부시장과 시장에게 결제를 올려야 될 중요한 문서가 바로 특별법 설명 전단지입니다. 왜냐? 다시 설명합니다. 포항시민 전체가 보기 때문입니다. 이 5단계,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시장 또는 부시장, 이렇게 5단계가 보는데 과연 실수가 있을까요? 과연 착오였을까요? 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착오일까? 실수일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랬을까?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